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 일변도였던 대구 경북의 표심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보수 정당 후보의 득표율이 처음으로 과반을 넘기지 못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20%를 넘겨 선전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대구 경북에서도 세대간 표심에서 확연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젊은 층에게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고 50대 이상에서는 홍준표 후보 지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지역주의는 완화됐습니다. 우리나라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희망을 갖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구 경북 지역민들은 무엇을 바라는지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겨울에 전국의 광장을 가득 메웠던 촛불혁명이라 불렸던 민심이 새로운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졌습니다. 대구 경북 다수의 선택과는 달랐지만 새로운 시대, 적폐는 걷어내고 흩어진 민심은 하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대선 관련 소식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구 경북 지역은 보수의 심장이라 불릴 정도로 보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해왔는데요. 이번에는 큰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먼저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대구에서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45.4%,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21.8%를 득표했습니다. 경북에서도 비슷하게 홍준표 후보 48.6%, 문재인 대통령 21.7%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구와 경북에서 20% 이상을 득표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상 처음입니다. 동시에 보수정당 후보가 대구 경북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것도 홍준표 후보가 처음입니다. 선거 막바지로 가면서 보수 표심이 전략적 선택을 한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몰아주기로 했던 지난 18대 대선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공조 세력에 대한 심판론에 상당수 보수 표심도 동조했고 홍준표 후보 인물 자체에 대한 반감도 컸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도 지역에서 15%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특정인에게 몰표를 가지 않았다라는 취지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큰 틀에서 봤을 때 민주주의 발전에 나름대로 TK 지역 군들도 상당 부분 기여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테고 새로운 보수를 내걸었던 유승민 후보도 대구에서 12.6%, 경북에서 8.7%를 득표하며 선전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보수 세력이 지역에 상당수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이번 대선 대구 경북에서 눈여겨봐야 할 또 한 가지의 변화는 세대 간 갈등이 표심으로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반면 지금까지 대선 전국을 주도해왔던 지역주의 구도는 이전보다 많이 완화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MBC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 3사가 실시한 제19대 대선 출구조사 대구 지역 연령대별 후보 지지율입니다. 20대, 30대, 40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높게 나타난 반면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50% 이상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경북 지역의 연령대별 후보 지지율 출구조사에서도 대구와 거의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역대 대선 때마다 영남권이 보수 후보에 압도적 지지를 보였던 지역주의 구도는 이번 대선에서는 많이 옅어졌습니다. 대신 젊은 층과 나이든 어르신들의 정치적 성향이 충돌하는 세대 갈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취업 문제, 교육 문제 등 현실적 문제와 마주한 젊은 세대는 정치 이념보다 현실적인 변화와 정의라는 가치를 선택한 반면 어르신 세대들은 여전히 안보와 이념을 중요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보수 후보에 대한 일부 묻지마식 지지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은 수십 년째 답보 상태에 머무르는 현실도 젊은 세대의 표심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보면은 이제 대구 경북을 이끌어갈 그런 젊은 지역들 가운데는 뭔가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잘된 건 잘됐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것은
앞으로 대구 경북이 뭔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그런 어떤 긍정적 시그널이라고 할까요? 체제 선택, 이념 대결이라는 낡은 시대적 가치가 퇴조하고 현실적 변화를 이끌어낼 정책과 공약이 선택의 중심이 되는 선거 문화가 대구 경북에도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 대선이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 대통령에게 지역민들이 바라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촛불 대선을 이끈 민심의 당부는 다양했습니다. 지역민들의 바람을 도성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반대되는 사람도 같이 이렇게 화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좌우로 갈린 느낌이 있는데 그런 걸 좀 잘 화합해가지고 잘 이끌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촛불의 외침을 기억하는 시민들. 무너진 정의가 복원되고 갈라진 민심이 하나 되는 통합을 기원했습니다. 굳건한 안보와 안정적 국정 운영, 심각한 청년 실업에 대한 기대도 드러냈습니다. 우리나라를 좀 더 안전하게, 굳건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희망을 갖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당파를 떠나서 안정적으로 좀 국정을 이끌어 주셨으면 고맙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광장의 촛불 민심은 대통령을 바꿨지만 300일 넘게 촛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로 22번째 수요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성주 주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제 대통령 바라는 거야. 제발 이 사드는 물리쳐주면 딴 건 아무 소원이 없어요. 우리는 사드 가는 게 제일 온이지요. 딴 건 없어. 지난 정부에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된 사드 배치는 철회돼야 한다며 새 정부의 외교적 역량에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사드 문제를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통령. 서민들 아픔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민생 대통령을 바라는 마음도 줄을 이었습니다. 우리 서민들, 농사짓는 농민들, 또 공장 일하는 노동자들, 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곳곳에 쌓인 적폐에서 비롯된 부조리와 비상식의 일반화,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해 결과가 정의로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꿈꾸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권력, 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회가 아니라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을 때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상식이 통하는 그런 나라를 꼭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시는 새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 대통합과 일자리 창출, 지방 분권 확립에 힘쓰고 특히 대구공항 통합 이전과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물산업 허브도시 등 대구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돼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원정과 주변 지역의 체계적인 조사와 검증된 안전 시스템 구축, 세계 유일의 3대 가속기 클러스터와 탄소 타이타늄 산업, SOC망 구축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맞아 경상북도는 오늘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지역 주요 현안 사업과 대선 공약 과제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 최대의 국정 현안이 될 일자리와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은 경상북도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북에서는 사드레이더가 향하는 쪽에 있는 지역인 김천시 율곡동에서 유일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이 과반을 넘겼습니다. 경북은 홍준표 후보 득표율이 평균 48.8%로 1위인데 김천시 율곡동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50.4%로 과반을 넘기며 1위를 기록했고 홍준표 후보는 17.2%밖에 득표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성주군의 득표율은 홍준표 후보 56.2%, 문재인 대통령 18.1%로 홍 후보 지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대구시가 추진해온 각종 현안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사실상 관련 절차가 중단된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구를 찾아 K2와 대구공항의 성공적 이전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구와 경북을 아우르는 지역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는 한편 공항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계 교통망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합의를 전제로 내건 만큼 하나의 목소리로 모으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중앙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공항이 우리 지역의 거점공항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교통망을 구축해서 접근성을 높여주는. 조기 대선으로 사실상 공항을 옮기는 작업이 중단되어 온 만큼 당장 급한 문제는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인 국방부 장관과 기재부 국토부 차관의 인사가 빨리 확정돼야 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고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이전 비용이 예상보다 많아지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장기 과제입니다. 또한 통합신공항의 3,500m 활주로 신설, 1,000만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계류장과 터미널 등을 만들어야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대구 통합공항을 지역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다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달라지거나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통합신공항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 팀을 만드는 등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대구시는 오늘 교통연수원에서 제1기 달구벌 친절택시로 선정된 100명의 택시기사 인증식을 했습니다. 이번 달구벌 친절택시 선정은 3달 동안 시민의 추천과 택시기사 상호 추천, 대학생 모니터 평가 등을 통해 선정됐습니다. 달구벌 친절택시는 택시기사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구시 택시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떨어지고 토지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아파트 매매 가격이 대구는 3.1%, 경북은 4.4% 떨어졌고 올 들어 1, 4분기 가격도 대구 0.5%, 경북 0.9% 떨어지는 등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토지 가격은 대구 3.9%, 경북 2.5% 올랐고 올 들어 1, 4분기도 대구 1%, 경북 0.7% 상승하는 등 계속 오름세입니다. 대구시 의회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공간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대구시는 앞으로 구 군과 협력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10년이 지난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가운데 정기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폐쇄된 놀이시설입니다. 설치비와 유지보수비 중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구 경북지방 중소기업청은 올해 18개 글로벌 강소기업을 선정해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2년간 최대 6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과 4년간 최대 2억 원의 해외 마케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